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4년간 93%가 올랐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계속 그죠,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 100% 이상 올랐다고 했죠. 그죠. 저는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그 중에 그런 아파트를 보니까 강북구, 성북구를 보통 한 중간 정도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쪽의 아파트 값이 지금 살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축한 지 한 10년, 그러니까 십몇 년 이상, 10년 이제 좀 된 아파트 이상, 10년에 15년 사이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한 110%에서 120%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10%, 120%.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서울 아파트가 지금 100% 이상 올랐다고 계속 이야기해왔죠. 그죠? 그런데 계속 정부는 거짓으로 이야기해왔단 말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오늘 또 그 기사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4년간 93%가 올랐다는 거죠. 정부 통계 거짓이라는 겁니다. 4년 전에 14년 걸리던 서울 내 집 마련이 한 푼 안 쓰고 25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25년.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죠. 경실련이 지금 원래 경실련은 이게 민주당을 옛날에는 많이 그죠 지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거죠. 이거 정의 시민단체들은 결코 이 좌파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은 그죠. 절대 우리가 좌측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30평, 그죠?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자료라고 비판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 그죠? 우리가 평균은 이제 그렇겠지만은 살만한 아파트는 한 110에서 120% 정도 올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7만 5천 가구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이른다고 입사를 발표했다. 저는 그죠? 이거 딱 통계 안 내봐도 대충은 딱 감이 잡잖아요. 저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제 말이.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만 1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계처분소득 조사 결과도 참조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17%라는 정부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도 75%, 경실련 자체 조사로도 79% 올랐다. 저는 110에서 지금 120으로 정도 본다는 거죠. 저는 제가 보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평당 2061만원이지만 올해 5월에는 3971만원 기록했다. 불과 4년 사이에 평당 93%인 1910만원 올라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치솟았다. 그죠? 거의 100%는 올랐다는 거죠. 우리 살만한 아파트, 이런 거는 그리고 한 11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 2천에서 5억 9천만 원 올라 11억 9천. 지금 그래. 옛날에 이게 한 4억 9천에서 5억 하던 게 공간가격이 4억 9천에서 4억 9천 정도 해서 5억 하던 게 지금 11억 5천 정도, 11억 5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110%에서 120% 올랐다는 거죠. 저는. 같은 기간 강남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84%, 비강남 지역은 96% 올랐다.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좀 흐름한 아파트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17%로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에 대해 상승률이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자료 하면서 통계 왜곡에 대한 지정을 공개 촉구했다. 자, 정부가 무능한 거는 우리가 그저 그래도 막 무능하니까 사람을 바꾸면 되지만은 이거 통계를 조작하고 정보를 왜곡하면은 이게 진짜 이거는 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그저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국민들의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자꾸 거짓으로 그저 통계를 만들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을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통계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은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정부 국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파를 그죠.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독재를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한 정부는 우리가 진팔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2019년 11월에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은 안정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오. 2019년 11월에까지만 해도 자신 있다고 집값 안정적이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했으면 지금의 이 상황을 봤으면은 물러났어야죠, 그죠? 이렇게 거짓말 했으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니까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지금 정말 이게 나쁜 짓입니다. 국민을 속인다는 국민들을 그저 정확하게 데이터는 정확하게 내보내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전문가를 모셔갖고 다시 우리가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도 외면하고 오로지 저거 그저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통계를 만들어갖고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속인다는 거는 데이터를 속인다는 것은 거짓 정보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 정보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은 결코 이거 정확한 우리가 나라가 발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대처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라는 병이 드는 거죠. 병이 그죠?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해 서울 내 집값 마련 소요 기간이 무려 25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 25년 그죠?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하면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 2배 가까운 5.7억이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7%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소득 상승액 10배 씩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렇다니까. 소득이 안 올랐는데 아파트값만 지금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소득 수준이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최고가 아파트는 뭐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중상 이하 아파트들은 다 이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 거품이 깔아앉으면은 그러면 최고가 아파트를 가만히 있느냐? 같이 무너진다 이거죠. 이게 밑에가 무너지는데 하위 기반이 무너지는데 위에 있다고 탑에 있다고 안 무너진다는 건 안 무너지질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자 아파트들은 계속 뭐 상승하고 밑에 못 사는 지역은 하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제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에 걸려야 한다. 전액을 그저 모으더라도 일반 우리가 평균 직장인들이 25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전 14년 소요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자, 35년 동안 그죠? 25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과연 그러면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우리가 절반을 50% 모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25년이 걸린다는 거는 평생 내가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산다 이거죠. 네? 서울에 있는 집은 못 산다 이겁니다. 물론 경기도에 많이 지으면 살 수 있지만은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그러니까 이 정부를 그 일을 잘하려면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정책을 펴봤자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죠.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콕 유튜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정부 그 고위 관료들이 그저 그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거짓된 정책을 내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정부에 당한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 임대부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장기 공공주택을 물론 해야죠.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은 서민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장기 임대주택
공공들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정부에서 공급하고 또 민간에서 고급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대로 민간에서 빨리 공급해야 됩니다. 서울은 재개발. 그리고 저는 자꾸 공공에서 그 용적률 늘어져 가지고 뭐 빽빽한 그저 빌딩 숲을 만들려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환경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재개발 단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재개발 단지만 지금 건축해도 충분히 서울에는 남아돕니다. 예? 남아도니까 그것부터 나는 해라는 거죠. 또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LH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도 못하고 오히려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해먹었다는 거죠. 이게 예? 정치가 이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어도 자기들이 같이 해먹으니까 이것을 노출 안 시킨다는 거죠. 이게 왜 모르겠습니까? 데이터를 정부가 얼마나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가격의 이제 변화 추이인데 30평 아파트 값이 총 5억 7천 상승했다는 거죠. 5억 7천이 그죠. 그러니까 2017년도 이게 평당 시세입니다. 평당 이 빨간 선은 평당 시세가 2,061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가지고 3,971만 원 평균.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 32, 12억 30평이 12억이 됐다는 거죠. 30평이 12억. 국토교통부는 가격이 그죠? 이거 6억에서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지금 7억이 치됐다. 이렇게 지금 거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을. 17% 상승했다고 7억 2천, 지금 현재 17억 2천이라는데 실제 가격은 11억 9천이라는 거죠. 6억에서. 저는 한 5억 정도에서 지금 11억 5천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5억에서 11억 5천. 평균 중간 가격이. 그래서 5억짜리가, 그 전에는 5억 정도만 들고 있어도 그나마 우리가, 강북 지역에 살만한 아파트, 30평대 살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근데 지금 11억 5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6억 5천이나 상승했다. 6억 5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0%에서 12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로 자꾸 드러나고 있죠. 그죠?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를 우리가, 저는 이 현 정부가 들었을 때부터, 이 정부는 거짓 정부이다. 그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자유우파, 옛날에는 처음에 자유우파 방송을 하려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에 대한 자꾸 제재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쪽으로, 원래 부동산도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가 있기 때문에, 부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이제 저는 경제 자유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 자유인이 되자는 거죠. 경제 자유인이 되려면 나라가 가장, 경제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투명. 국가 경제는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도 나라가 우리 돈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투명해야 됩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자를 자꾸 뭐 적을 사면 안 되죠. 부자는 부자대로 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만 많이 걷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버는 만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또 투자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우리가 자유국가에서 그죠 해야 될 일이죠. 자유국가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부는 자꾸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자꾸 주려는데 이 기본소득을 주면 위에 기반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위에 기반까지. 예? 그러니까 적을 돌리는 거죠. 부자들을 적을 돌려가지고 자꾸 밑에한테 돈을 뿌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줘야죠. 그죠? 그런 복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가 있어야지만은 부자를 적을 돌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가난한 사람대로 자꾸 우리가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가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취업이나 이런 출세의 길이 공정해야 되는 건데 출세의 길이 지금 엉망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일 처음 옛날에 신양반 시대라고 했죠. 그 신양반 시대라는 게 바로 세습 세대가 되는 거죠. 세습 시대. 그러니까 한 번 양반된 사람 계속 세습해 나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의 현 정부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능력도 안 되고 또 태생부터 잘못된 정부가 지금 현재 태생부터 뭔가 옛날 우리 과거 시대부터 해오던 그런 사람들이죠. 좌측에서 그죠.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제 말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